안녕하세요. 텍스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자윤입니다. 지킷의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5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있으면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우리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퇴직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별도로 취급하고 분류과세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 등에 따라 퇴직하는 시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전 퇴직금이 100이고 퇴직소득세는 10이라고 가정할 때 이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10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인출 시점으로 연기해 주는 것이죠. 이를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향후 인출 시 그대로 과세되거나 연금 수령하면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이 인출될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금 계좌에서는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퇴직금은 2순위로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의 과세 핵심은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인데요. 이때 노후자금으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금 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설령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제재 없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의 감면 혜택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연금 수령하면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또한 가능한 긴 기간 동안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 줍니다. 또한 퇴직금 재원을 인출하였으므로 무조건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금 외 수령이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을 연금 외 수령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연금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에 별도의 개인 납입금 없이 퇴직금만 있는 경우에도 상품 운용에 따라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 순서는 1순위가 퇴직금, 2순위가 운용수익이 될 것입니다. 반면 연금 계좌에 본인이 불입한 납입금과 퇴직금, 그리고 운용수익까지 있다면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2순위는 퇴직금, 마지막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부터 주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부터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이 재원이 인출될 때는 연금 수령이냐, 연금 외 수령이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먼저 3.3에서 5.5%로 원천 징수되고 이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3.3에서 5.5%의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이고 1,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연금 외 수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총 연금액의 16.5%를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100을 인출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 100에 대한 연금 소득공제 40을 적용하여 연금 소득금액 60을 산출합니다. 이 60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6에서 49.5%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 100에 3.3에서 5.5% 세율을 곱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100에 16.5% 세율을 곱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 1,200만 원을 산정할 때 공적연금 수령액과 퇴직금 재원을 인출한 것,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따로 과세가 되거나 아예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제는 MTS에서 본인의 사적연금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블 앱 과세소득 현황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퇴직금 1억, 운용수익 1억을 합산하여 총 2억이 있고 연금 수령 연차는 6년인 고객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해 보면 4,800만 원인데요. 여기서 1억 원을 인출하면 인출 순서에 따라 퇴직금 1억 원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4,800만 원이므로 해당 한도까지만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어 이연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5,200만 원은 연금 외수령이므로 이연퇴직 소득세가 그대로 과세됩니다. 이 둘의 경우 모두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2년 차입니다. 이 다음 연도 계좌의 평가액은 1억이고 연금 수령 연차는 7년이 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이고요. 현재 연금 계좌에는 운용수익만 남아있기 때문에 수령하는 1억 원은 모두 운용수익이 인출 재원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인 3천만 원까지는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아니든 16.5% 세부담으로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7천만 원은 연금 외수령이므로 기타 소득이 되고 이러한 16.5%로 원천 징수된 후 과세 종결됩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퇴직금이 있는 계좌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감면되지만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 과세에 유의하자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가 감면되며 연금 외수령인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 없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금 재원의 인출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이때부터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인 경우 3.3에서 5.5%로 원천 징수되지만 그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외 수령인 경우 16.5%로 원천 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이 없는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